오늘부터는 필수수를 합니다. 그죠? 필수수 가져오셨죠? 기본서는 필수수를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참고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필수수만 보셔도 합격하고도 잔돈이 남습니다. 자, 우리 등기법 하고 있습니다. 등기법. 자, 등기 절차 일반하고 우리 등기 절차를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지금 현재 갑이 부동산의 소유자입니다. 갑이 소유자일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민법에 의해서 등기가 누구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갑 명의로 등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죠? 부동산에 관해서 법률 행위를 했을 때 그로 인해서 권리를 취득하려면 뭐 해야 효력이 있다? 등기해야 효력이 있다. 그래서 등기부에 소유자가 갑으로 등기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을이 갑을 만나서 거래를 제의했습니다. 매매. 그래서 잔금을 지급하면 우리 민법상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의무는 동시 이행 관계에 있다.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을은 갑에게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게 돼요. 그러면 갑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주기 위해서는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느냐? 자, 동산 같은 경우, 동산 움직이는 재산 같은 경우는 점유의 이전, 인도를 하면 돼요. 그러나 부동산은 민법 186조에서 뭐 해야 된다? 등기해야 된다. 그래서 등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등기부에 소유권 이전 을 이렇게 등기가 됨으로써 을은 소유권 취득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등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행위를 취해야 되느냐? 거기서부터가 우리 등기법이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등기되기 위해서는 일단 등기해달라고 요구,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신청하느냐? 법률관계 당사자가 신청하는 겁니다. 당사자가 양쪽에 있네 공동으로 같이 신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등기 신청할 때는 법이 요구하는 서류들이 있어요. 그 서류들을 제공하면서 신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사자 신청, 공동 신청, 서면 신청 세 가지 신청 특칙에 따라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연히 예외는 있겠죠. 그래서 당사자가 신청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제3자 신청의 특례가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공동 신청해서 양쪽이 함께 신청을 해야 되지만 한쪽만으로 신청할 수 있는 단독 신청의 특례도 있습니다. 우리 이것들 저번 주에 다 배웠어요. 그리고 이런 등기 신청은 관할 등기소에 하는 게 원칙입니다. 등기소는 전국에 많은데 그 등기소 중 어디 등기소에 신청하느냐? 관할 등기소. 관할은 내 주소지 등기소다, 부동산 소재지 등기소다. 부동산 소재지 등기소다 그랬죠? 그래서 부동산 소재지 등기소에 신청하면 접수 일단 받아주고 그리고 등기관은 등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 심사는 형식적 심사라고 해서 당사자가 제출한 서류만 가지고 심사하는 서류 심사를 하게 돼요. 그리고 문제가 없다면 등기를 해주고 문제 있다면 각하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 등기 실행되느냐, 어떤 등기가 되느냐, 그리고 각하될 때는 어떤 사유로 각하되느냐. 여기서 우리 등기법 12문제 중 거의 8문제에서 9문제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당사자 신청, 공동 신청, 서면 신청, 원칙과 예외에서 2문제에서 한 3문제 정도 예상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12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 중에 이 제3자 신청과 단독 신청, 그리고 각하까지 우리 저번 주에 다 했는데 이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 잠깐 복습을 하고 갑니다. 자, 단독 신청은 할 수 있는 특례가 굉장히 예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은 한 9가지 일단 외워두고 가자 했어요. 그래서 9가지 판수보상 표표 신원가 하고 외우라 했습니다. 그죠? 판수보상 표표 신원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판결입니다. 판결. 자, 법원의 판결을 받으면 굳이 양 당사자가 함께 신청하지 않아도 등기소에서는 법원의 판결을 신뢰할 수 있다. 혼자 와도 좋다. 그래서 판결에 의한 등기 가능해 주는데 판결은 1심, 2심, 3심 판결이 나눠져 있더라. 그 중에 무슨 판결일 것? 확정 판결일 것. 확정되지 않고 아직도 번복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등기를 안 해줍니다. 그리고 그 확정 판결은 다시 3가지 판결로 나뉘어요. 판결의 종류가 이행 판결, 이행하라. 그 다음에 형성 판결, 판결만 가지고 법률관계가 형성, 만들어진다. 그리고 뭔가 있다 없다 확인만 해주세요. 확인 판결 이런 게 있는데 자, 등기를 단독 신청할 수 있는 판결은 확정 판결 중에서도 이행 판결과 형성 판결만 해당해요. 그런데 이행 판결은 뭐든지 단독 신청할 수 있지만 형성 판결은 딱 하나만 단독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 판결 또는 형성 판결 중에서 딱 하나 무슨 판결만? 공유물 분할 판결만 단독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이행 판결은 이행하라 해서 등기를 해줘라 라는 판결이 나기 때문에 등기를 해줘라 라는 판결에 의해서 등기를 해야만 권리가 취득돼요. 이때 이행 판결 받아서 단독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그 판결에서 오로지 뭐 한 자만, 승소한 자만 단독 신청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공유물 분할 판결은 이행 판결이다, 형성 판결이다. 형성 판결, 요거는 판결만 있으면 법률 관계가 형성 만들어져 버려요. 그러면 등기해야 권리 취득, 등기 안 해도 이미 권리 취득, 등기를 안 해도 이미 권리 취득이 되는 예외적인 판결입니다. 그래서 이 판결을 받은 자는 승소를 했든 패소를 했든 판결만 가지고 이미 법률 관계가 형성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승소, 패소 가리지 않고 모두 단독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승소, 패소한 자를 이렇게도 분류하더라. 원고 또는 피고 이렇게도 얘기하더라. 우리 소송을 제기한 자, 소송을 일으킨 자를 원고라고 부르고 소송을 제기당한 상대방을 피고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원고가 승소했다면 당연히 피고는 무선소, 패소. 원고가 패소했다는 얘기는 당연히 피고가 승소. 그죠? 그래서 승소, 패소한 자 모두, 이 말은 원고, 피고 모두 단독 신청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된다 그랬어요. 나머지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용은 조금 이따 우리 할 거예요. 판수, 보상표표, 신원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판결이다. 판결. 그리고 수용은 원시 취득의 법적 효력까지니까 단독 신청이고, 보존 등기도 원시 취득하니까 단독 신청이다. 그런데 그 보존 등기 되어 있는 자가 보존 등기를 말소하는 것도 보존 등기 되어 있는 그 자가 단독으로 말소 신청하는 겁니다. 그 다음 상속에 의한 등기도 단독 신청인데, 자, 우리 등기는 공동 신청한다. 공동 신청은 그냥 여러 사람이면 공동 신청이다. 딱 공동 신청하는 자가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어요. 한 사람은 등기 권리자, 한 사람은 등기 의무자. 이 두 사람이 함께 신청할 때 공동 신청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등기 권리자, 의무자는 뭐 가지고 구분하느냐? 등기가 되었을 때를 가정을 해서 등기부 기재를 보고 판단한다. 자, 등기부 기재를 보니까 유리해지더라 등기 권리자, 불리해지더라 등기 의무자. 이 양자가 함께 신청해야 공동 신청.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자, 이런 부동산을 가진 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갑이 을하고 혼인을 했어요. 그리고 둘 사이에 자식들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등기부는 소유자가 갑으로 되어 있는 상태야. 그런데 갑이 사망하게 됩니다. 갑이 사망했어요. 그러면 갑의 재산은 살아있는 생존한 가족들이 물려받게 되겠죠. 그래서 을과 A, B, C 세 사람이 재산을 넘겨받게 돼요. 그래서 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부는 소유권이 전 을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렇게 되게 되겠죠. 그런데 등기 신청할 때, 자, 이 갑은 등기가 되기 전에는 소유권이 있었어요. 등기되면 소유권 상실하네. 이렇게 등기되면 불리해지는 자를 등기 의무자라고 부릅니다. 자, 등기됨으로써 등기부상 권리 취득된 이 네 사람은 당연히 유리해졌으니까 등기 권리자라고 불러요. 그러면 공동 신청이 되려면 그냥 여러 명이 신청하면 됩니까? 권리자와 의무자가 함께 신청해야 됩니다. 권리자와 의무자가 함께. 그게 공동이에요. 그런데 상속 원인 이전 등기를 신청하러 갑니다. 그럼 상속은 갑이 살아있을 때 상속이에요? 사망했을 때 상속이에요? 사망했을 때. 그럼 갑은 등기 신청인에 포함돼요? 포함이 안 돼요? 포함이 안 돼요. 등기 신청할 수가 없어. 그러면 네 사람이 신청하러 왔지만 권리자만 네 사람이 있죠? 의무자가 없죠? 그럼 무슨 신청? 단독 신청이에요. 머리 숫자로 하는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 정도. 그 정도. 됐습니다. 나머지는 됐고. 자, 그 다음 중요한 거. 우리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데 각하사유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각하사유. 이 각하사유는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 했습니다.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 자, 우리 각하사유는 모두 11가지가 있습니다. 29조 1호부터 11호까지 각하사유. 이 각하사유에 대한 얘기들은 우리 교재에서는 115페이지 보시면 등기신청의 각하라고 해서 1호부터 11호까지 소개가 되어 있고 116페이지에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라고 해서 우리 등기법 29조 2호에 있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것들이 여기 얘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거 다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각하사유 문제로서도 나옵니다. 근데 등기법 문제를 풀다 보면 등기 신청을 각하 안 받아준다는 얘기는 등기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그죠? 그래서 등기를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라는 문제도 전부 각하 문제야.
그리고 이 각하 문제는 나중에 뒤에 가면 예를 들어 어떤 특약에 대한 등기가 나오면 거기서도 각하 문제가 나옵니다. 또는 구분 건물에서 아파트 등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거기서도 이 문제가 나와요. 그 다음에 저당권 같은 담보물권 등기 들어가면 거기서 또 이 문제가 나옵니다. 전세권 들어가면 또 이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각하는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등기법 전체적으로 연관을 가지고 다 묶여있기 때문에 어디서 나와도 틀림없이 나온다. 그래서 각하는 미리 공부를 좀 하고 외우시고 가야 돼요. 여기서 외우두고 강론에 가서 나올 때마다 아하 우리가 총론에서 배웠던 그거였군 하고 복습이 돼야지 여기서 했던 거 다 까먹고 강론 가서 우와 이거 있어? 우와 저거 있어? 우와 요거 있어? 나중에 되면 정신없어서 못해요. 무슨 이해하시죠? 그래서 판수보상 표표신원가 이런 것도 외워뒀다가 우리 지금 오늘부터 강론 들어가면 이런 것은 단독 신청합니다 하면 그때마다 이야 이거는 단독 신청이구나 저거는 단독 신청이구나 이래가지고는 안 돼. 단독 신청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판수보상 표표신원가 하더니 아 이게 여기 있구나. 그래서 단독이라는 걸 총론에서 했었구나. 이렇게 복습의 의미로 자꾸 봐야 돼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등기법이 헐 어려워집니다. 안 그래도 쉽지 않은 과목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쭉 나오는데 1번은 대충 보시고 2번 우리 부동산 하나에 등기 기록 몇 개 만들어요? 1개만. 원칙 위반해서 1개 있는데 더 만들어 주세요. 각합니다. 그 다음에 자 우리 원시 취득자가 즉 부동산을 처음으로 만든 자가 최초로 신청하는 등기를 무슨 등기라고 불러요? 보존 등기라고 부른다. 그럼 보존 등기 함으로써 등기부가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보존 등기 된 이 말은 등기부가 이제 하나 만들어진 이 부동산에 다시 보존 등기 신청을 합니다. 그건 등기부 있는데 또 만들어 주세요 돼버리죠. 그래서 각하다. 각하다. 그 다음에 우리 특약이나 약정 나오면 무조건 법에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설명했죠. 첩약정은 우리 법이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하지. 무효로 치죠. 그래서 첩약정을 했더라도 등기 자체는 불가능해요. 왜? 법에 첩약정할 수 있다는 근거 법령이 없기 때문이다. 그죠?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파트 들어가면 아파트는 건물과 땅을 따로 사고 팔 수 있다. 같이 사고 팔아야 된다. 같이 묶어서 사고 팔아야지 분리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 분리되면 안 되는 것도 하나 더. 자, 담보물권인 저당권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이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채권과 저당권은 기본적으로 같은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맞죠? 그리고 채권 받을 게 있어야 저당권도 존재하는 것이고 채권이 없으면 즉 받을 게 없으면 저당권도 같이 소멸하게 돼요. 그래서 저당권과 채권은 분리해서 어쩌고 저쩌고 한다 하면 틀린다. 분리될 수 없다. 그게 원칙이다. 그 다음에 전세권은 토지든 건물이든 모두 전세권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용익물권이에요. 용익물권이 세 가지 있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 중에 지상권, 지역권은 부동산 중에 뭐만 목적으로 합니까? 토지만 목적으로 해서 빌리는 권리예요. 전세권만이 용익물권 중에서 토지도 건물도 모두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용익물권입니다. 그 중에 전세권은 토지 중에서 무엇만은 농지만은 전세권으로 빌릴 수 없다. 라고 우리 민법에 이 금지 규정이 있어요. 여기 민법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등기법에 들어오면 이 문제 자체가 상당히 자주 나옵니다. 농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라고 해서 소작제도를 금지하는 규정 때문에 나와요. 그러나 우리 민법에 전세권만은 농지를 전세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을 두고 있고 전세권처럼 빌리는 권리, 농지는 혹시 지상권 설정을 할 수는 있느냐 없느냐? 지상권은 가능합니다. 또 농지를 임차권으로 빌릴 수는 없느냐? 빌릴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권만 막고 있다. 그렇게 되어 있다. 그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학자라면 심히 반대를 하고 반론을 펼칠 내용인데 뭐 막대도 그렇다면 알아야지. 어쩔 수 없다. 그 다음에 7번. 자, 관공서 또는 법원의 촉탁으로 실행되어야 할 등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등기가 처분 제한 등기입니다.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라고 하는 4가지 등기가 있는데 이 4가지는 관공서의 촉탁으로만 실행 가능하고 우리가 신청해서 등기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신청하면 각합니다. 이거는 뭐 이 내용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고 다만 처분 제한 등기가 어떤 것이냐는 조금 이따가 보존 등기할 때 직권 보존 등기에서 설명을 드릴 거야. 그래서 보시고 자 우리 민법에서 공동 소유가 3가지 있습니다. 공유, 합유, 총유.
그 중에 민법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게 공유와 총유 정도였을 거예요. 합유는 상대적으로 조금 중요도가 좀 떨어지게 배우죠. 그러나 우리 등기법에서는 합유도 제법 시험에 나온다. 민법보다는 합유의 중요도가 등기법에서 높아요. 자, 그런데 등기법에서는 공동 소유 등기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공유 등기와 합유 등기. 총유라는 이름의 등기는 없어요. 그래서 민법은 세 가지가 공동 소유로 존재하지만 등기되는 공동 소유는 두 개뿐이에요. 등기법은 좀 수월하죠. 그런데 공유는 지분이 등기가 돼요. 자, 공유와 합유는 공동 소유입니다. 공동 소유인데 물건이 하나면 권리는 몇 개? 일물 일권이니까 소유권 하나밖에 없거든. 그런데 소유자가 한 명 있어요? 여러 명 있어요? 공동 소유니까 여러 명이 있어. 그럼 그 소유자는 소유권 한 개씩 가져요? 물건이 하나니까 한 개밖에 없는 소유권을 나눠서 가져요. 소유권 한 개를 양적으로 나눠서 가진다. 예를 들어 소유권 한 개를 3분의 1씩 쪼개서 가진다. 이렇게 권리의 일부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지분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공유 지분은 등기가 돼요. 근데 합유 지분은 등기가 안 됩니다. 등기법상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합유 지분은 등기돼요?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지분에 대한 모든 등기는 일체할 수 없습니다. 우선 지분에 대한 합유 지분에 대한 등기는 일체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합유 지분에 대한 등기는 일체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우리 공유자에서 공유자는 당사자 간의 결연관계, 연결관계, 단체성이 없어요. 개인적인 경향이 강하다. 그래서 공유는 자유롭게 지분 처분할 수 있죠. 그리고 공유물도 자유롭게 분할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공유자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는 분할하지 말자고 합의할 수 있다라고 해서 공유물 불분할 특약할 수 있도록 민법이 허용을 해줍니다. 다만 몇 년 이내 기간만, 5년 이내의 기간만 인정을 해요. 그래서 5년의 기간을 넘는 불분할 특약을 하고 등기하러 왔다. 안 됩니다. 법이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 하천법상 하천하는 것은 몰라도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거 중요하다고 그랬죠? 요즘 자주 나옵니다. 자, 지금 등기되어야 될 권리자가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에요. 그런데 그 여러 명이 모두 등기소에 와서 모두의 권리의 양, 지분을 다 등기해 주세요 하면 언제나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 명의 권리자가 등기되어야 되는데 여러 명 권리자가, 즉 여러 명의 권리자가 있는데 여러 명의 권리자가 전부 신청하러 와요? 일부만 신청하러 와요? 일부만 신청하러 와요. 그때 그 일부만 신청했을 때 자, 두 가지에서 4개의 경우를 2개씩 묶어서 다르게 판단합니다. 자, 자기 것만, 온 사람 것 그 분량만 등기 신청하세요 하는 게 2개가 있고 온 사람 것만 신청하면 등기 안 해줘요. 안 온 사람 것까지 합쳐서 전원 명의로 신청해야 돼요 하는 게 2개가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가등기 권리자 여러 명 중 일부, 포괄 유정 받은 자, 이 숫자가 받을 숫자입니다. 포괄 유정 받은 자 여러 명 중 일부가 등기 신청했을 때 해서 가등기 권리자 여러 명, 포괄 유정 받은 자 여러 명 중 일부가 신청했을 때는 전원 명의로 신청하면 각하야. 항상 자기 지분만 신청해야 돼. 그래서 가포 자기 지분하고 외우라 했습니다. 가포 자기 지분. 요거는 법으로 딱 정해놓은 바이기 때문에 논리고 뭐고 상관없이 무조건 외워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 명의 상속인이 있어. 여러 명의 공유자가 있어. 그래서 상속인이 여러 명, 공유자가 여러 명 나왔는데 그 전원이 와서 전원 명의로 신청하는 건 언제나 됩니다. 문제는 일부가 와서 신청할 때 내 것만 해주세요. 안 됩니다. 안 되고 항상 전원 명의로 안 온 사람 것까지 합쳐서 전부 명의로 등기해 주세요. 요것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가포 자기지분 상공 전원 명의 요걸 외워라 했습니다. 아주 자주 나옵니다. 한 10여 년 전에만 해도 거의 잘 안 나오던 거야. 왜냐하면 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냥 툭 하면 던집니다. 그래서 자주 나오니까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가포 자기지분 상공 전원명의 외워야 돼요. 이 각하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마지막, 자,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중 마지막 일물일권주의 관련해서 물건 하나에 소유권은 몇 개만? 한 개만 존재한다. 그죠? 물건 하나에 소유권 하나만 존재해요. 자, 그러면 권리 하나는 물건 한 개 위에 성립이 됩니다.
물건 한 개, 권리 몇 개? 한 개. 권리 한 개가 성립되려면 물건 한 개에 대해서 권리가 성립하는 거지. 일물, 한 개의 물건이 아니고 2분의 1물, 3분의 1물, 즉 물건의 일부의 권리 하나가 성립할 수는 없다. 그게 일물일권이에요. 됩니까? 여러분은 일물일권 하면 물건 한 개, 권리 한 개 이렇게 배우죠? 중요한 것은 물건 한 개에 권리 하나가 앉는 거야. 그 물건 반 개에 권리 앉을 수는 없다. 그게 일물일권의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 모든 권리가 물건 한 개여야 권리 성립되는 건 아니고 예외적으로 물건 한 개가 아니고 일부더라도 권리 성립되는 게 딱 4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은 물건이잖아. 그 일부에 대해서 권리가 성립할 수 있는 예외는 딱 4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찌지전임, 지상, 지역, 전세, 임차권. 찌지전임. 요 4가지만큼은 부동산 일부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럼 4가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뭐 소유권이나 저당권이나 또는 처분제한이라고 부르는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이런 것들은 부동산 일부에 성립할 수 없다. 항상 물건 한 개의 권리 성립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딱 구분이 되는데 여러분은 뭐 외워라? 부동산 일부에 가능한 것이 딱 4개 있다. 찌찌 전임 이리 외우라 했습니다. 그런데 자, 이 일부가 다시 또 하나의 일부가 존재해요. 그것은 물건의 일부, 부동산 일부가 아니고 권리의 일부. 우리 권리 일부를 아까 뭐라고 불렀어요? 지분이라고 불렀잖아. 그죠? 자, 해서 일부가 2가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물건의 일부와 권리 일부. 2가지가 있는데 물건의 일부, 즉 부동산 일부에 성립 가능한 것들은 권리 일부에는 성립이 안 됩니다. 거꾸로 부동산 일부에 성립이 불가능했던 것들은 권리 일부에는 또 성립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2개 일부는 양자택일 관계이기 때문에 한 개 일부에만 성립이 가능하고 다른 일부에는 성립이 불가능하다. 양자택일 관계로 되어 있어요. 그럼 아까 찌지전임은 부동산 일부에 성립 가능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권리 일부, 갑이 가지는 2분의 1 지분만을 목적으로 찌지전임 등기할 수 없다. 이렇게 불가능해요. 거꾸로 자, 찌지전임이 아닌 권리들은 부동산 일부에 성립이 안 됐죠. 안 됐기 때문에 거꾸로 갑의 2분의 1 지분만 이전 등기 받고 싶다. 된다. 갑의 2분의 1 지분만 저당권 설정하고 싶다. 된다. 갑의 2분의 1 지분만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하고 싶다. 된다. 그래서 부동산 일부와 권리 일부는 양자택일 관계 한 개만 선택 가능하다. 잘 외우셔야 돼요. 그런데 가장 잘 나오는 건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자, 소유권 보존 등기는 소유권이 최초로 원시 취득돼서 최초로 등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일물일권주의가 가장 완벽하게 지켜지는 권리가 무슨 권? 소유권이야. 소유권은 물건 한 개에 소유권 한 개가 딱 등기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로 등기된다면 물건 한 개 전부에 소유권 하나 전부가 등기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보존 등기는 부동산 일부만 보존 등기할 수 없고 물건 한 개 전부 보존 등기돼야 되니까 권리의 일부만 보존 등기할 수 없어. 왜? 소유권 한 개 전부 보존 등기돼야 되니까. 그래서 보존 등기만큼은 무조건 일부에는 불가능. 다 전부에만 가능. 되죠? 다른 권리들은 부동산 일부에만 가능하든지 권리 일부에만 가능하든지 2가지 일부 중 1가지 일부에만 가능했지만 그러나 보존 등기는 일부에는 무조건 불가능. 전부에만 가능.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어요. 제일 많이 나왔고 이런 것들도 꾸준히 돌아가면서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각하는 잘 외워두시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배웠던 일물일권주의 관련한 것은 우리 등기법에서만 써먹는 게 아니고 민법에서도 중개사법에서도 심지어 공법에서도 써먹을 때가 와요. 그러니까 중요하다. 외우셔야 돼. 자, 넘어가서 오늘은 보존 등기부터 갑니다. 보존 등기. 자, 이제 권리에 관한 등기, 보존 등기입니다. 자, 부동산이 없었어요. 그런데 부동산을 처음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럼 그 부동산을 만든 자가 최초로 취득했죠. 이 최초로 취득한 것을 무슨 취득? 원시 취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원시 취득자가 최초로 하는 등기를 소유권의 보존 등기라고 부릅니다. 이 보존이라는 이름은 소유권에만 붙습니다. 다른 권리는 보존 등기라는 이름으로 등기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전세권이 처음 생겼다. 전세권 설정. 지상권 처음 생겼다. 지상권 설정.
다른 권리들은 설정이라는 이름으로 부른다. 그런데 딱 보존 소유권만은 처음 생겼을 때 설정한다고 얘기하지 않고 보존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존 앞에는 소유권만 와요. 소유권 보존하든 그냥 보존하든 똑같은 일입니다. 자, 최초 소유자. 원시 취득자가 미등기 부동산에 최초로 하는 등기가 보존 등기입니다. 그래서 보존 등기 함으로써 등기 기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존 등기 된 부동산, 이 말은 등기 기록이 하나 만들어진 부동산, 그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이 보존 등기가 잘못된 등기야. 그래서 보존 등기를 말소하려고 합니다. 그 보존 등기를 말소하면 등기부를 만들었던 원인이 없어졌죠. 그래서 등기 기록도 당연히 폐쇄,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존 등기 함으로써 등기부는 만들어지고 보존 등기가 말소되면 등기부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보존 등기는 원시 취득자가 하니까 상대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보존 등기는 단독 신청 혼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소 등기도 보존 등기 되어 있는 그자가 무슨 신청? 단독 신청으로 말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 신청이 없어요. 없어요. 자, 부동산 하나 있습니다. 이 집만 짓는데 10억이 들었어요. 이 25평짜리 짓는데 10억 들었어요. 무슨 집이 10억 들었냐 했더니 우리 집은 이태리제 대리석을 직수입해가지고 바닥부터 벽부터 심지어 화장실의 타일까지 이태리산 대리석으로 처발랐어. 그래서 10억 들었어. 10억 든다. 돈이 많이 드니까 혼자서 투자를 하다가 안 돼서 친구 불러서 투자를 같이 5억씩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 갑 2분의 1 지분, 을 2분의 1 지분 5억씩 투자했으니까 권리를 반씩 나눠 가지면 되겠죠. 그래서 갑과 을이 보존 등기 신청하러 두 사람이 갑니다. 공동신청, 단독신청. 단독신청이다 말이에요. 왜냐하면 갑과 을은 등기되면 등기부상, 소유권 보존, 갑 플러스 을 같이 들어가죠. 그럼 갑과 을은 등기되었을 때 한 명은 권리를 잃고 한 명은 얻어요. 두 명 다 등기부상 권리를 얻어요. 두 명 다 등기부상 권리를 얻죠. 굳이 따지면 두 명 다 권리자에 해당하지 의무자에 해당하는 자는 없죠. 그래서 보존 등기는 한 명이 신청하든 1000만 명이 신청하든 언제나 단독 신청이고요. 공동 신청이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공동 신청은 단순히 사람 숫자 많다고 공동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그런 겁니다. 자, 근데 예외적으로 직권으로 신청 없어도 알아서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건 조금 이따 따로 배우시고. 자, 보존 등기는 등기 원인이 없어요. 우리 등기 원인 하면 우리가 행하는 법률 행위가 대표적인 등기 원인이에요. 자, 이 마이크를 여러분이 사고 싶습니다. 근데 들고 있는 게 양 선생이니까 여러분이 양 선생이 주인인 줄 알고 살라고 해요. 그러면 사고 싶다고 얘기하고 나는 가격 물어보고 팔려고 할 거 아니에요. 주인이라면. 맞죠? 물론 이거는 우리 학원 소유 물건이지 개인 물건은 안 해요. 그러나 돈 생기면 눈이 뒤집어져서 내 것처럼 사기칠 수도 있겠지. 그럼 둘이서 거래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이루어지는 게 기본적인 법률 행위입니다. 그럼 법률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권리에 생기고 변화되고 없어지고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하게 된 원인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기 때문이다? 법률 행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보존 등기하는 사람은 집을 내가 재료를 가져와서 만들었지 그 집을 누구로부터 넘겨받은 게 아니죠. 즉 법률 행위 한 게 있다 없다?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존 등기는 등기 원인이 없다. 그래서 보존 등기 문제는 매년 시험에 나옵니다. 안 빠지고 거의 나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나왔던 게 바로 이 지문이에요. 보존 등기 할 때 등기 원인과 연월일 기재한다, 기재하지 않는다. 기재하지 않는다. 왜요? 등기 원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기재하지 않습니다. 원래 등기 원인은 어떤 등기든지 대부분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매했다, 정리했다, 교환했다, 저당권 설정을 합의 계약했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대부분 등기하거든요. 등기 원인을 거의 등기하게 되는데 보존 등기만큼은 등기 원인이 없기 때문에 기재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좀 특이한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무지하게 자주 나옵니다. 왜 특이하냐는 알 필요 없다. 우리는 결론만 내오면 됩니다. 보존 등기는 등기 원인과 연월일 기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거 뭐 2, 3년 연속으로 예사로 나옵니다. 그리고 답으로도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보존 등기할 때는 등기 원인과 연월일을 반드시 기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도 아주 자주 나옵니다.
굉장히 자주 나오니까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틀렸다 하면 시험장에 뼈를 묻고 집으로 귀가하면 안 돼요. 10월 25일 날 맞죠? 그 다음날 학생들 와서 아니지 다음날 월요일 학생 와서 어머님 아버님 제자리입니다 하더라도 우리 양선생이 뼈를 묻으라 했다. 그죠? 뼈를 묻으라는 얘기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라, 그 자리에서 그냥 죽어버리라. 그래서 그냥 죽어버려요. 이거는 워낙 자주 나오는데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거 틀렸다 하면 살아있을 가치가 없죠. 됐어요. 자, 그 다음 3번은 모르셔도 되겠습니다. 이거 안 나온 지가 벌써 5, 6년 이상 됐습니다. 예전에 자주 나왔지만 요즘 거의 안 나오니까 넘어가서 4번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하기에는 조금 이릅니다. 다음에 하시고 넘어가서. 자, 보존 등기에서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게 나왔어요. 보존 등기는 아무나 신청하는 등기가 아닙니다. 법이 보존 등기는 이 사람만이 신청할 수 있다라고 별도로 4사람을 규율해 놨어요. 자, 이거는 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겁니다. 자, 부동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의 권리를 남에게 팔아먹어서 권리를 넘길 수 있는 자는 이 세상에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권리를 팔아먹을 수 있는 사람, 아무나 그 권리 팔아먹을 수 있어요. 그 권리자가 팔아먹는 거야. 권리자가 팔아먹는 거야. 그러면 이 세상에 지금 지구상에 80억 인구가 존재한다고 하는데 이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한 명일 거 아니야. 그럼 80억 인구 중에 이 부동산을 남에게 권리 넘길 수 있는 자는 몇 명뿐이다? 한 명뿐이다. 그런데 그 한 명은 등기부에 등기가 되어 있단 말이야. 맞죠? 권리자는 등기된 자가 권리자잖아. 그러면 등기관은 등기 신청을 심사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 권리를 남에게 넘기는 신청인이 실제로 권리자가 맞냐? 그거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하단 말이야. 권리자가 맞다면 자기 권리, 자기가 돈 받고 팔아먹겠다는데 문제될 거 있다 없다? 없다. 진정성 확인에 99%가 끝나버린 거야. 그래서 권리자가 맞냐 아니냐를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해. 그러면 여러분이 등기 신청해. 여러분이 소유자라고 주장해. 그럼 등기부면 소유자 나와 있잖아. 그럼 소유자하고 여러분하고 같은 사람인가 대조를 하면 되는 거야. 맞다면 등기해주면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보존 등기 신청하러 여러분이 왔어요. 그런데 보존 등기 신청하러 오면 아직 등기부 자체가 등기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리고 그런 건물을 여러분이 만들었다고 주장은 하지만 그런 건물이 있다는 것도 나는 알아요 몰라요? 등기는 몰라. 그러니까 이 등기가 정말로 그 사람이 만든 게 맞냐 안 맞냐 이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걸 어떻게 확인하냐. 그래서 법은 미리 법으로 보존 등기는 이 사람만이 신청할 수 있어요 라고 딱 규제를 가놓고 그럼 등기관은 실제로 맞는 사람이냐 아니냐가 아니고 법이 정한 사람이 신청하러 왔냐 그것만 따져보면 되겠죠. 그래서 진정성 확인을 그런 식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대판, 수확 해서 4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장, 판결, 수용, 그 다음에 확인이라고 있어요. 확인. 제가 키가 190 정도 되는데도 안 올라가네. 그죠? 교탁이 한 20cm 돼요. 그죠? 자, 그런데도 안 달려져. 자, 대판, 수확 해서 4사람. 대장, 판결, 수용, 확인. 대판, 수확 해서 4사람이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지적법 배울 때 이런 거 배운 적 있어요.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세요. 자, 토지가 처음으로 하나 만들어지면 자, 이 토지에 대해서 정보를 공시하는 장부가 국가가 만드는 게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지적공부, 하나는 등기부. 그런데 뭐부터 만들더라? 지적공부부터 만들더라. 선대장, 후등기부. 이 말을 다르게 선등록, 후등기 이렇게 불렀죠? 그래서 선대장 만들고 후등기부 만들어진다. 기억나세요?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대장이 먼저 만들어지고 등기부가 뒤에 만들어지는데 대장에는 당연히 부동산 표시라고 부르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좌표 6가지가 등록이 돼요. 그런데 대장에는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군가, 가장 중요한 권리자인 소유자가 누군지도 등록이 됩니다. 그런데 소유자는 권리자고 권리자는 등기부가 공시하는 거야. 맞죠? 그래서 등기부 있는 소유자를 가져오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장이 처음 만들어지는 경우 이때는 아직 등기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대장을 처음 만들 때, 즉 신규 등록이라고 부르는데 이때의 대장상 소유자는 등기부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장군수구청장, 즉 소관청이 직접 소유자를 조사해서 등록합니다. 됩니까? 그러면 등기부를 지금 만들려고 해요. 그럼 등기부를 만든다는 얘기는 이미 대장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죠. 그리고 등기소 온단 말이에요. 근데 등기소 왔는데 내가 저 집 지었거든요. 내가 저 바닷가의 땅을 매립했거든요. 라고 찾아오는데 등기관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등기관은 뭘 요구하느냐? 야, 대장 가져오라 해라. 그럼 대장을 보면 이런 토지 있다. 건물이면 이런 건물이 있다. 등록이 돼 있고. 그리고 그 대장에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소유자가 누군지를 조사해서 등록해놨죠. 그럼 대장 보면 건물이나 토지가 있다는 사실과 함께 소유자가 누구다라는 사실을 시장이 확인하고 등록해 놓은 게 있잖아. 그럼 등기관은 뭘 보고? 대장을 보고 소유자 등록된 사람은 우리 시장님이 소유자로 인정해 준 사람이잖아. 그렇다면 등기관도 받아들여서 등기해 줄 수 있어요. 라고 해서 처음에 뭘 가져오세요? 대장을 들고 와라 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장은 토지 같은 경우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두 가지 있다를 우리 지적부에서 배웠고, 건물이면 건축물 대장이겠죠. 이 대장을 들고 와서 자신이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자가, 그 증명은 스스로 소유자를 등록한 거예요? 시장군수구청장이 등록해 준 거예요? 시장군수구청장이 등록해 줬으니까 등기관 믿을 수 있죠? 등기해 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더라고요. 그런데 보존 등기니까 대장상 두 번째, 세 번째 소유자가 신청해야 돼요. 원시 취득자인 최초 소유자가 신청해야 돼요. 최초 소유자. 그래서 몇 번째 소유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자가 보존 등기 신청하는 게 원칙이다 이 말이에요. 되죠? 자, 그런데 지금 보존 등기 했다는 얘기는 남이 지은 집을 샀다는 얘기입니까? 내가 집을 지었다는 얘기입니까? 내가 집을 지었다는 얘기야. 그러면 내가 지었으니까 설계도 내가 뺐겠지. 맞죠? 그럼 다른 사람 설계해 놓은 집 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집을 지은 거야. 내가 원하는 집 지은 거야. 기분 좋죠? 기분 좋은 사람은 항상 오다가 남자들은 꼭 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등기 소각이 100m 전. 거기서 그 무슨 뮤지컬 같은 거 보면 비가 올 때 남자들이 우산 쓰고 댕기다가 기분 좋으면 45도로 하늘을 날면서 가위착으로 바람을 딱 부딪히는 거. 남자들은 그거 되게 하고 싶어 하거든. 기분 좋을 때 하는 거야. 맞죠? 그래서 등기 소각이 100m 전. 노래도 있잖아. 등기 소각이 100m 전. 거기서 하늘을 날아오르면서 가위착이 딱 하고 떨어져야 되는데, 자, 내가 내 돈 벌어서 집을 지을 정도 나이가 된다는 얘기는 20대, 30대다. 빨라도 한 50대다. 빨라도 한 50대다. 그러면 날라 가위 차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 말이야. 점프만 되지 발 부딪히는 것 자체도 힘들고 부딪혀도 착지가 안 되는 거야. 맞죠? 그래서 자빠라지면서 즉사하셨어. 자, 등기했다 못했다? 못했다. 그러면 그 보존 등기를 누가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생기더란 말이에요. 자, 그 보존 등기는 당연히 상속받은 자가 나서는 게 맞겠죠? 그런데 상속받은 자는, 집을 지은 자는 상속받은 자식이다, 돌아가신 아버지다. 돌아가신 아버지야. 그럼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하고 자식은 상속 등기를 해야 될 것인가? 아니고 바로 자식 앞으로 상속 등기를 하면 될 것인가? 이것도 여러 번 시험에 나왔어요. 바로 자기 앞으로 상속인 명의로 바로 보존 등기하면 됩니다. 자, 이런 얘기 몇 번 했죠. 사망한 자는, 즉 죽은 자는 권리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권리를 많이 가지고 있더라도 사망하면 그 권리는 내가 계속 가져요. 살아있는 가족에게 상속이라는 이름으로 넘겨줘요. 넘겨주게 돼요. 왜? 사망자는 권리를 가질 수 없으니까. 그래서 상속이라는 제도가 생기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사망자 앞으로 보존 등기 하는 거다? 아니다. 아니다. 사망자는 권리 가질 수 없으니까 가졌던 권리도 물려줘야 되는데 죽은 자가 권리를 가지면 되는가? 그래서 살아있는 자가 권리를 가지니까 상속인이 바로 보존 등기 하는 거야. 실제로 옛날에 어떤 문제가 나왔나?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대장상 최초 소유자인 갑이 보존 등기하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상속인인 을은 피상속인 사망자 갑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한 후 상속 등기하여야 한다.
실제로 나왔던 지문에 맞다 틀렸다. 틀렸단 말이에요. 상속인은 바로 자기 앞으로 보존 넣게 하는 겁니다. 왜? 사망자가 권리 가질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상속은 우리 법이 얘기하는 승계 사유 중에 포괄승계 사유예요. 포괄승계. 여러분 민법에서 원시취득, 승계취득을 배웁니다. 그죠? 근데 승계취득을 배우면 설정적 승계, 이전적 승계 그런 용어를 아마 들어본 적은 있을 거예요. 그 이전적 승계 중에 다시 특정 승계, 포괄승계라고 하는 두 가지를 들어보는 봤을 거예요. 자, 포괄승계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포괄승계와 특정승계는 그냥 민법에서 대충 가니까 대충만 하세요. 특정승계는 한 가지 원인으로 특정한 그 재산권을 물려받는 게 특정승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주고 물건 산다? 그러면 그 물건에 대해서 거래했으니까 그 물건 소유권만 넘어오겠죠? 그게 특정승계예요. 그런데 포괄승계는 원인은 딱 한 개로 특정승계와 똑같은데 권리는 한 개가 넘어온다. 여러 개가 포괄해서 넘어온다. 여러 개가 포괄해서 넘어와. 거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것이 상속이야. 자,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하면 아버지, 어머니의 사망이라는 한 가지 원인으로 그 양반이 가졌던 권리 한 개만 넘어와요? 다 넘어와요? 다 넘어와. 포괄승계의 대표적인 사유다 말이에요. 그리고 상속을 제외하고도 대표적인 포괄승계 사유가 두 가지가 더 있는데 하나는 법인의 합병입니다. 법인의 합병. 그리고 포괄유증이라는 게 있어요. 포괄유증. 자, 요 세 가지는 민법에서는 아마 대충 한 번 정도 들어보고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등기법에서는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등기법에서는 중요하니까 외워두고 있어야 됩니다. 자, 상속 한 번에 다 받아. 상속이야. 자, 법인의 합병은 이런 겁니다. 자, 여기 갑법인이 있어. 갑법인은 한 개인데 재산을 5개 등기하고 가지고 있어요. 을법인도 한 개인데 재산 5개 등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등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배우는 건 부동산 등기예요. 근데 등기는 부동산 등기만 있는 게 아니야. 법인 등기도 있고 임목 등기도 있고 등기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법인은 법인 등기부라는 등기부가 따로 있어서 그 법인 등기부에 갑법인이 등기되어 있고 을법인이 등기되어 있는 거야. 됩니까? 그런데 을법인은 부동산 5개를 소유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 부동산 등기는 법인 등기부에 있을까요? 부동산 등기부에 있을까요? 부동산 등기부 보니까 부동산 5개 소유자가 을법인으로 등기되어 있더라 이 말이에요. 대충만 들으세요. 대충만 들으세요. 자, 그런데 갑법인이 을법인을 집어삼키게 됩니다. 흡수해서 이걸 합병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을법인은 법인 등기부상에서 갑법인이 을법인을 삼키게 되면 그걸 합병 등기라고 불러. 그럼 법인 등기부에서 이제 을법인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을법인은 영원히 소멸한 거야. 사람으로 치면 사망한 거나 똑같은 거야. 문제는 법인 등기부에는 을법인이 없어졌지만 부동산 등기부를 보니까 5개 부동산의 소유자는 누구로 돼 있어요? 을법인으로 등기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을법인은 없잖아. 그럼 부동산 5개는 이제 무주물이 돼버릴까요? 을법인을 삼킨 갑법인이 가져야 될까요? 갑법인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되죠? 자, 그러면 이 부동산 5개는 원래 을법인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갑법인이 가지게 됐죠? 그러면 을법인의 명의로부터 갑법인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됩니까? 그러면 합병은 갑법인이 을법인 한 개를 삼킨 하나의 행위야. 그런데 을법인이 가졌던 부동산 5개는 한 개만 넘어가요? 5개가 다 넘어가요? 5개가 다 넘어가. 그럼 합병이라는 한 가지 원인으로 권리, 재산권이 한 개 넘어가요? 포괄해서 여러 개가 넘어가요? 포괄해서 여러 개. 그래 대표적인 포괄승계 사유라는 거예요. 됩니까? 돼요. 그 다음에 대충만 들으세요. 대충만 알고 이 논리가 법에 나오는 건 아니야. 그냥 요 종류만 아시면 되는 거야. 자, 그리고 포괄 유증의 유증은 증여를 하는 거야. 공짜로 주는 거예요. 근데 주는데 보통은 살아서 주겠죠. 살아있을 때 야, 너 해. 이렇게 주는 거. 선물하는 게 증여입니다. 그런데 이거 주면 내가 쓸 게 없네. 그래서 조건을 붙입니다. 뭐 하냐? 내가 죽으면 너가 져. 이것이 유언으로 하는 증여입니다. 유증이라는 거야. 그런데 나 죽으면 이거 너가 져. 이게 특정 유증이에요. 한 개 주니까. 근데 나 죽으면 이거 다 가져. 이게 포괄 유증이에요. 됩니까? 그러면 이 상속, 법인의 합병, 포괄 유증으로 인해서 권리는 한 개 넘어와요? 한꺼번에 다 넘어와요? 한꺼번에 다 넘어오니까 무슨 승계?
포괄승계. 그럼 아까 상속받은 자는 포괄승계 받은 자니까 피상속인 사망자 명의로 등기하고 자기 명의로 이전해요. 사망자가 만드는 부동산이더라도 바로 상속인이 보존 느껴요. 상속인이 보존 느끼했죠. 그럼 상속과 마찬가지의 포괄승계 사유인 법인의 합병과 포괄유증 받은 자도 바로 자기 명의로 보존 느끼 하면 되더라라는 얘기다. 되죠? 자, 그래서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사망자가 만들어 놓은 부동산의 보존 느끼는 원래 사망자가 권리를 가질 수는 없기 때문에 상속받은 자가 바로 자기 명의로 보존 느끼 하면 돼. 됩니까? 근데 상속받은 자 말고도 바로 보존 느끼 할 수 있는 자가 두 사람 더 있어. 누구? 합병한 법인 그리고 포괄 유증 받은 자. 바로 자기 명의로 뭐 할 수 있다? 보존 느끼 할 수 있다. 됐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됐습니다. 나머지 됐고. 자, 두 번째 대판 수확에서 대장은 봤어요. 대장상 최초 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 바로 보존 넣기 할 수 있었죠. 그럼 두 번째로 판결받은 자 보존 넣기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판결받아서 등기 신청하려면 그 판결은 반드시 무슨 판결? 확정 판결해야 됩니다. 확정 판결. 그리고 확정 판결은 아까 우리 단독 신청할 때 세 가지 판결로 종류가 나뉜다. 이행, 형성, 확인 판결이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 단독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이행 판결과 형성 판결 중 공유물 분할 판결만 그렇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는 단독 신청 가능한 거 봅니까? 보존 등기 가능한 거 보는 겁니다. 보존 등기 가능한 것은 세 개 다 됩니다. 이행 판결도 되고 형성 판결도 되고 확인 판결도 다 돼요. 그래서 가끔씩 나옵니다. 단독 신청할 수 있는 판결에 확인 판결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보존 등기 할 수 있는 판결에는 확인 판결까지 다 포함이 된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도 가끔씩 나온다. 알아두셔야 돼요.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왜 판결을 받느냐? 왜 판결 받아야 돼? 대장 들고 오면 보존 등기 가능하잖아. 그런데 왜 판결이 있느냐? 보충적으로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원래 대장을 들고 오면 내 소유임이 드러나면서 등기관은 내 명의로 보존 등기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대장을 냈는데 등기관이 매의 눈으로 살피더니 당신 명의로 보존 등기 못 해줘 이러더라고. 왜 못 해주는데? 저 사람은 해주는데 왜 나는 안 해줘? 했더니 나한테 대장을 밀면서 잘 보세요. 뭘 보란 얘긴데? 거기 소유자란에 누구라고 돼 있습니까? 소유자란이 비어있네? 소유자란이 공란으로 비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나라는 게 인정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또는 소유자란에 이름 보니까 내 이름이야. 내 이름 맞잖아요. 근데 밑에 주민등록번호 보세요. 그러니까 주민번호가 내 번호하고 달라. 그럼 등기관은 나라고 인정해요, 안 해요? 인정 안 해. 이름만 갖고 다른 사람이라고 할 거 아니야. 그럼 보존 등기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법원에 가서 판결 받아오라. 됩니까? 자, 판결 받는데 이때 이 판결은 누구를 상대로 받아야 될 것인가? 그게 중요해요. 자, 토지는 누구를 상대? 국가. 건물은 누구를 상대?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요게 시험에 참 또 자주 나오죠. 자, 건물은 시군구청장을 상대로 판결받아 보존 등기 할 수 있다. 틀렸다. 맞다. 그렇게 묻고 있다. 토지는 시군구청장 상대로 판결받아 보존 등기 할 수 있다. 틀렸다. 건물은 국가 상대 판결받아 보존 등기 할 수 있다. 틀렸다. 이렇게 서로 간에 엇갈리게 나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 잘 외우셔야 돼요. 자, 이거 왜 이러냐? 자, 우리 토지에 대해서 지적법을 배울 때 지적, 토지 표시는 누가 정한다? 국가가 정한다. 지적 국정주의가 있었어요. 그럼 토지 대장도 누가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국가가 관리해야 되죠? 그런데 토지 대장에 소유자가 잘못 등록되어 있어요. 또는 빠졌어요. 그거는 누가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국가가 잘못했지. 관리자가 국가니까. 그래서 국가를 법정에 불러내서 네가 관리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소유자로 인정 못 받고 있어. 그러니까 관리 주체인 네가 내가 소유자가 맞다고 법원에서 인정해줘. 라고 국가 상대로 멱살 잡는 거예요. 그런데 건물은 국가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그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거야. 그래서 건물의 경우는 누구 멱살 잡아요? 지방자치단체의 장 멱살 잡는 거야.
그럼 여러분이 세종시에 살면서 세종시에 내 땅을 사서 내 땅 위에 내 건물을 지었어요. 물론 내 땅, 내 건물이니까 내가 관리하는 게 맞지. 그러나 땅과 건물은 이 공급이 굉장히 제한적인 공급이 갑자기 늘어나기 힘든, 맞죠? 그런 특수자산이에요. 그래서 국가가 특별히 또 관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는 뭐만 관리해요? 토지만. 건물은 누가 관리해요? 세종시가 관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리자가 다르기 때문에 판결의 상대방도 달라지는 겁니다. 됐죠? 이거 자주 나옵니다. 배워두셔야 돼. 그 정도. 그 다음 넘어가서 세 번째 수용으로 갑니다. 자, 우리 취득은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 두 가지로 나뉘죠. 자, 승계 취득은, 승계는 거꾸로 하면 계승이잖아. 계승은 넘겨받는 거죠. 넘겨받는 거예요. 그럼 승계 취득, 이 되기 위해서는 넘겨받아야 승계 취득이 되는 거예요. 그럼 넘겨받는다는 얘기는 안 주면 죽여버리겠어 하고 가져오는 건 넘겨받는 거예요? 뺏는 거예요? 그 뺏는 거야. 그건 승계가 아니에요. 됩니까? 뺏는 것은 승계가 아니야. 만약 뺏는 게 승계가 된다면 나도 오늘부터 강도질하고 다닐 거야. 칼 들고 다니면서 내놔 죽여버릴 거야 하고 지갑 주면 받아간다. 뒤에 경찰 와서 당신 왜 뺏어가? 하면 내가 왜 뺏어? 주는 거 받았지 라고 얘기할 거야. 맞죠? 그럼 강도죄는 성립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승계라고 하는 것은 의사에 의한 승계여야 돼. 즉 상대방이 의사에 의해서 그래 줄게 가져가. 이걸 받아와야 그게 승계지. 협박받아서 강제로 뺏기는 건 승계가 아니라는 거야. 됩니까? 그러면 자, 수용이라는 거 봐요. 수용은 여기 도로를 만들고 싶어. 그런데 땅을 하나하나 사야 된다면 도로 만든다는 사실을 안 토지 소유자는 뭘 시작해요? 알박기를 시작합니다. 내 토지 없으면 도로 못 만들겠네? 그러면 가격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이 알박기 하면 보통 몇 배까지 올리는 줄 알아요? 한 두세 배 올려받으려고 하겠지. 그거는 순진한 사람들 얘기고 100배까지도 올려받으려고 합니다. 어마어마해요. 그래가지고는 국가 예산으로 도로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못 만들죠. 그래서 수용이라는 제도가 나와서 수용은 어떻게 하는 거냐? 자, 이만큼 돈 줄 테니까 좋다 나쁘다 얘기하지 말고 먹고 끄자. 안 나가. 드러내고 뺏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수용은 넘겨주는 걸 받는다. 뺏어버린다. 그럼 이게서 승계 취득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무슨 취득이 되느냐? 원시 취득이 되는 거야. 승계 취득이 아니면 원시 취득이다. 그래서 수용은 원시 취득의 법적 효력을 가져요. 원시 취득했으니까 무슨 넣기 하는 거예요? 보존 넣기 하는 거야. 그죠? 근데 나중에 뒤에 가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미등기 부동산을 수용하면 당연히 논리상 보존 넣기 하는 게 맞죠. 근데 등기된 부동산을 수용했을 때는 이때도 당연히 보존 넣기 해야 맞아요. 왜? 원시 취득이니까. 그러나 절차상 이전 넣기를 합니다. 요거는 조금 있다가 수용 원인 이전 넣기 가서 배울 거예요. 그거는 따로 배울 거니까 그때 가서 보시고. 자, 일단 수용은 원시 취득이라 수용된 부동산은 무슨 넣기 한다? 보존 넣기 한다. 그 정도까지만 일단 이해하세요. 됐습니다. 자, 마지막 건물의 보존 넣기 신청 요것만 보고 10분 쉬겠습니다. 자, 여기 대판수 확대 대장 판결 수용 그리고 확인이 나옵니다. 확인. 자, 대판수 대장 판결 수용은 토지든 건물이든 모두 보존 넣기 할 수 있는 사유가 돼요. 그런데 확인만 받아서 보존 넣기 할 수 있는 것은 건물만 해당된다. 자, 확인받아 보존 넣기 하는 것은 부동산 중 뭐만 해당돼요? 건물만. 해서 건물 보존 넣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확인만 받아도 보존 넣기에 관하여. 누구 확인받느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즉 지자체장입니다. 지자체장. 자, 아까 토지는 누구 상대로 판결받아요? 국가 상대. 그러면 보존 넣기 할 수 있죠. 건물은 누구 상대 판결받아요? 지자체의 장. 맞죠? 그런데 지자체장을 상대로 건물은 판결을 받아 보존 넣기 할 수 있지만 굳이 판결받지 아니하고 확인만 받아도 보존 넣기 할 수 있는 특례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건물은 좀 수월하게 인정해줘요. 토지는 해당 안 됩니다. 건물만 지자체장 확인받아 또는
판결받아. 둘 중에 선택할 수 있겠죠. 물론 확인서를 써줘야 확인받아 가능하고 확인서 안 줘주면 판결받으러 가야 되겠지. 확인받아. 이거는 건물만 가능하다. 여기 특별자치도지사는 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얘기하는데 아까 판결받을 때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없었죠. 여기만 있죠. 근데 그거는 세월의 흐름에 따라 생긴 거지 사실은 똑같은 겁니다. 옛날에 판결받을 때는 제주도였지 제주특별자치도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고 나오고 하는 게 있는데 지금은 두 군데 다 들어와도 되고 두 군데 다 빠져도 됩니다. 일단 지자체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 그리고 중요한 직권 보존 느끼는 10분 쉬었다.